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1년 전에 똑같이 유튜브를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커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과 업무 제휴가 이어지고 또 성공한 사람들과 인맥이 확장되면서 즐겁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별로 반응도 없을 뿐더러 모처럼 올린 유튜브에는 악플이나 달리고 그러니까 열정도 식어지면서 결국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시기에 시작했고 노하우나 스킬에도 차이가 없는데 왜 한 사람은 성공하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똑같은 두 사람은 똑같이 성공하고 싶다는 열정과 목표가 있었고 노하우나 지식이나 학력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 능력이나 지식, 인맥, 학력, 스킬과 같은 것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격 선수 중에 올림픽에 나가면 매번 2등을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만년 2등일까? 연습할 때 실력이라면 세계 1등도 충분한데 왜 올림픽에만 나가면 만년 2등을 하는지 본인도 시합이 끝나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도 더 열심히 했고 멘탈 매니지먼트도 받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2등을 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과 함께 내면에서 묘하게 안심감이 드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그렇지 2등을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내면의 소리 같은 거예요. 내면에서 느끼는 나의 상태, 셀프 이미지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JYP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잠재의 시간에 있는 나의 멘탈 블록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며 스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 덕분에 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마음이 가볍고 잠재의식 레벨에서 허용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죠. 저처럼 그리고 앞에 소개한 사격 선수나 유튜브 도전자처럼 잠재의 시간에 멘탈 블럭이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의식으로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원해도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것을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의식하고 노력해서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잠재의식의 상태와 유사한 현실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는 심리적인 블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블록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허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멘탈 블록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멘탈 블록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블록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거든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나의 의식이 완성되기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심어진 것들이고 의식 아래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이나 거절당했던 경험, 지나친 간섭이나 또 하지 말아라, 해라 했던 강요들, 무시당했던 경험들을 하면서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었다거나 애써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강한 척 한다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리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나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나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거나 도망가거나 주눅 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의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상처받기 싫으니까 또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싫은 감정을 또다시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라는 이유로 내 스스로 블록을 쌓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 커지듯이 이 잠재의식의 커다란 블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면의 블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든 블록이 셀프 이미지를 작게 만들고 작아진 셀프 이미지 때문에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목표를 허용하지 못하고 열고 나가는 것도 두렵고 갇혀 있는 것도 싫은데 그래도 안에 있는 게 더 안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게 안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행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대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멘탈 블록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블록을 깨면 나다움을 찾게 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두려움, 불안, 집착, 주눅이 들어서 작아진 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블록이 나를 성장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걸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에서 갑자기 엑셀로 넘어가면 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브레이크에서 뉴트럴로 가고 그리고 뉴트럴에서 엑셀로 가는 것이 부담이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미숙했던 부모님을 인정하고 선생님을 인정하고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역시 미숙했던 존재이고 지금도 미숙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도 부모님도 그런 나를 멘탈 블록을 가지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고 화내고 있는 나를 인정합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인정하면 포지티브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든지 다 괜찮은 거거든요. 내가 만든 블록을 깬다는 거는 금기를 깨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벗고 밖으로 나오면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쉽게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인생의 힌트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